당신은 이미 너무나 충분한 사람입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기로 결심한다는 건 마음을 바꾸는 일종의 강력한 마법을 부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건 당신의 행동과 세상 속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지요. 이 책에는 당신이 빠르고 쉽게 긍정적 사고와 긍정 심리학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지혜와 용기, 영감에 대한 글들이 모여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가볍게 넘겨보세요. 부정적인 경험에 집착하던 생각이 어느새 희망, 격려, 용기, 회복력, 그리고 가능성을 포용하는 사고방식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저는 당신이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당신의 삶이 긍정과 기쁨, 용기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사 그런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다시 용서와 사랑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책이 위로가 되어준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마인드빌딩에서 출판한 내 마음의 긍정 한 스푼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신디 스피겔이라는 분이 지으셨는데요. 그분이 들어가는 글로 쓴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간단하고도 강력한 마법. 저는 사실 긍정적 사고에 대한 책을 쓸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독한 현실주의자에 가깝고 어릴 적부터 세상을 장밋빛으로 바라보면서 자라지도 않았거든요. 어머니는 강인하면서도 마음이 넉넉하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죠. 20살이 되던 해 첫째를 낳았고 이후에도 내 아이를 대부분 혼자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는 너그러운 분이었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는 게 단점인 육체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제가 8살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지역사회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몹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저와 3명의 오빠들은 그 동네에서도 문제아이였지요. 우리가 거칠게 배운 삶의 교훈은 세상이 절대 공평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인생이란 게 그렇죠. 우리는 이미 주어진 카드만으로 그 인생을 헤쳐나가야 할 뿐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우유 앞에서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게 진리고요. 성인이 된 후에는 또 다른 진리이자 가치 있는 교훈들도 배웠습니다. 세상이 풍요와 결핍, 친절함과 잔인함, 희망과 절망 등 2가지의 상반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우리 삶이 오렌지 과육과 속껍질 맛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쓴맛과 단맛이 공존하듯 어느 한쪽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반대쪽만 겪으며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교훈도 얻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볼 수 있을 때 세상이 비로소 활짝 열리고 가슴 뛰는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말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갖는 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고 부정을 넘어 긍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강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요가, 명상, 불교, 힌두교 등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탐구하는 분야들을 공부할 때였죠. 그 중에서도 저는 긍정 심리학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제게 긍정적이고 품위 있고 풍요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었고 그런 일상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또 근성과 끈기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길러온
상처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강화해 주었지요. 이런 기본 토양 덕분에 저는 30대 중반의 나이에 커리어를 전환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이후 여러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제 긍정 심리학은 제가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는 핵심이며 비즈니스 전략 코치이자 자기계발 강연자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대상이죠. 제가 늘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토대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이 이 책을 읽기 시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변화시키면 실제 당신의 뇌가 변화합니다. 출신, 피부색, 사회적, 경제적 배경, 종교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요. 그건 곧 누구나 자신의 뇌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정확히 어떻게 뇌를 재구성하냐고요? 뇌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함으로써 평생 스스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의 힘이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그 생각을 반복하면 이미 존재하는 신경 회로가 더욱 강화되므로 생각이 곧 뇌의 구조와 기능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긍정적 사고라는 심리 활동을 반복할 때 우리 뇌가 더욱 긍정적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건 힘든 일입니다. 우리 뇌가 기본적으로 부정 편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신경학적으로 보면 우리 뇌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보다는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찾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이 훨씬 더 거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명한 긍정 심리학자이자 긍정의 발견의 저자인 바버라 프레드릭슨 박사는 하나의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가지의 긍정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팔 저울을 생각해 봅시다. 가로대가 있고 양팔에 무게를 재는 접시가 달려있는 저울 말이죠. 한쪽 접시에는 깃털을, 다른 쪽 접시에는 조약돌을 올린다고 칩시다. 깃털은 긍정적인 생각, 조약돌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한다면 저울을 깃털이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려면 조약돌 하나에 깃털이 무수히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맞서려면 엄청난 양의 긍정적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기로 결심한다는 건 마음을 바꾸는 일종의 강력한 마법을 부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다는 건 당신의 행동과 생각 속 자신의 존재를 변화시킨다는 의미이지요. 이 책에서 거칠고 미친 듯한 세상 속에서도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살아나가고 사랑하고 버텨내고 자신이 바라는 존재가 되도록 용기를 얻는 말들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세상이 알아보고 있으며 자신이 널리 이해받고 있다는 점을 느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신의 강인한 겉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의 단점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강점 덕분이라는 사실도요. 자, 이제 최고의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면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내 마음의 긍정 한 스푼. 하루하루 켜켜이 쌓아가는 지혜와 기쁨, 용기와 감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365일 동안 하루에 한 메시지씩 읽으면 참 좋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예를 들어 3월이다 라고 하면요, 3월부터 시작하셔서 내년 2월 말까지 읽으시면 1년치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1년 365일 어느 때라도 시작을 하시면 딱 1년 동안의 코스로 돌아가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요, 이게 1년에 끝날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두시고요, 매일매일 5년, 10년이 되도록
매일매일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책에 나와 있는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마다 하루짜리의 짧은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2일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어요. 행복은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즐기는 해변의 일광욕에 있지 않습니다. 칵테일 잔이나 타인의 인정 속에 있지도 않지요. 행복은 당신이 따라다니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매일 당신이 내리는 결정 속에서 말이지요.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기쁨이 느껴지는 일을 하세요. 당신이 믿는 삶을 살아요. 함께하면 행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요. 친절을 베푸세요. 행복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입니다. 멀리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월 20일 당신만의 길. 다른 사람들의 성취를 보면서 자신의 성공이나 걸어온 길과 비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정상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르는 길 역시 각자가 다 다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정상에 오르는 길이 있다는 점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은 맞바람이 거센 길이라는 점을 아는 것이죠. 그 길은 늘 곧게 뻗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걷기가 쉽지도 않겠지요. 하지만 그 길은 언제나 당신의 길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 완벽히 어울리는 정상을 향해 당신을 이끌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3월 12일 오늘만이 전부예요. 오늘이 전부입니다. 대담하게 살아요. 자주 용서하고 열린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모든 아름다운 경험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비록 힘들더라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사랑과 용기, 품위를 유지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소중히 아끼세요. 그 어떤 이야기라 해도 말이에요. 완벽을 추구하려고 애쓰지 말아요. 당신은 이미 불완전함과 숭고함 사이에서 인간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이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니 이 위대한 진실을 완전히 깨닫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누리세요. 4월 18일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줘요. 관습에 얽매이지 말아요. 당신의 특별함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빛을 밝게 비춰 어둠을 몰아내세요.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겁니다. 세상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찬란한 빛을 밝게 비춰주세요. 5월 7일 당신은 잘 해낼 거예요. 당신이 걷는 길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그 길은 삐뚤빼뚤하거나 구부러져 있을 때도 많죠. 상황에 따라서는 산등성이를 오르는 험난한 여정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언덕길을 내려오는 쉬운 여정일 수도 있지요. 삶은 당신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정확히 당신 앞에 펼쳐져야 했던 모습이라는 걸 나중에는 결국에야 알게 될 겁니다. 당신은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잘 해낼 거예요. 6월 4일 지금 시작해요.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언젠가는 시작해야 하죠. 말은 줄이고 행동은 늘려야 합니다. 먼저 작은 걸음을 한 걸음 떼고 그런 다음 또 한 걸음을 떼세요. 만약 약간의 의지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면 의지를 갖는 것부터 시작하고 의지의 실천이 뒤따르게 하세요.
떼어야 할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든 더는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7월 13일. 꿈을 멈추지 말아요. 세상이 아무리 망가진 듯 보여도 당신은 계속 더 나은 길을 꿈꾸세요. 당신은 강인한 사람이고 마음만 있다면 어떤 산의 정상에든 오를 수 있는 영혼을 가졌습니다. 아직 세세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해도 가능성을 믿고 계속 나아가세요. 희망하고 꿈꾸기를 멈춘다면 어떤 기대가 남을 수 있겠어요? 당신의 희망과 꿈 뒤편에 있는 에너지와 의지는 마법을 일으킵니다. 그 마법이 일어나게 허락하고 꿈을 현실로 만드세요. 8월 24일. 고난의 필요성. 편안하진 않겠지만 고난도 당신에게 회복력과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고난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그렇지 않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지요. 고난은 인간이 너무 멀리, 너무 빠르게 날다가 태양에 그을리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고난이 주는 균형감을 통해 더 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더욱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9월 11일. 모든 것은 순간일 뿐이에요. 가을은 겨울로 바뀝니다. 젊은이는 노인이 됩니다. 애벌레는 나비로 변합니다. 이것이 삶이에요. 모든 것은 바뀌기 마련이죠. 그리고 모든 경험은 일시적이고요. 개인의 삶이든 무리의 일부로 누리는 삶이든 순간을 즐기세요. 너무 매달리는 건 피하세요. 변화가 찾아오면 우아하게 보내주세요. 변화는 반드시 찾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 역시 바뀌게 될 테지만 당신은 언제나 괜찮을 겁니다. 10월 8일. 반이나 남은 물잔.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유리잔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생각할지 아니면 반이나 남았다고 생각할지도 같은 것이죠.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요? 지난 48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은 반밖에 안 남은 물잔처럼 세상을 바라봤나요? 아니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봤나요? 지난 경험이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11월 15일. 미소의 힘. 그런 기분이 아닐 때도 미소를 지어보세요. 아주 작은 미소일지라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척을 위해 미소 짓는 게 아니에요. 그저 힘겨운 시간에 자신에게 조그마한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을 감추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지고 있는 짐을 약간만 가볍게 하는 겁니다. 미소는 한순간의 안도감을 줍니다. 언제라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12월 12일.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해요. 새들의 지적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세요.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간식 상자에서 마시멜로를 꺼내 드세요. 폭풍우가 끝난 뒤에는 무지개를 찾은 다음 가족에게 보여줄 사진을 찍으세요.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 고맙다고 말해보세요. 오후에 와인 한 잔을 즐겨요. 삶 속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음미하세요. 그게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이 책의 저자 신디 스피겔은 거침없는 강연자로도 유명하지만 다양한 커뮤니티를 조직해 사람들이 좀 더 담대하게 그리고 멋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게끔 돕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15년간 뉴욕 패션 산업계에서 일했었고요.
대학원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공했었고 또한 테드엑스 강연자로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슨스 스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죠. 현재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사진작가인 남편 그리고 지나치게 특별한 두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